네, 피부 생리학 7주차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자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뭐 온도에 대한 이야기, 또 습도에 대한 이야기, 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뭐 두루두루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죠? 조금 전에는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이제 요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자외선 이외에 또 우리가 바로 이제 이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해치게 되는 그런 요소들로 도대체 이제 또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 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살펴본 그러한 요소들 이외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성분들이 바로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해치게 되는,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로 나타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고 형태로 이제 많이 바르잖아요. 어떤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또 치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바로 근데 이런 이제 호르몬의 일종인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들이 우리가 어떤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바른다라든가 또는 뭐 너무 가렵다라든가 이래가지고 바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바로 장기간 도포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표피가 이제 얇아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각질 형성 세포의 성숙 이런 것들이 증식을 억제하면서도 성숙을 조기에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표피 분화의 이상을 갖다 이제 초래를 해서 각질 유리질의 과립 형성이라든가 표피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표지자의 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역할도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의 이제 부작용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전신에 걸친 부작용들이 뭐 제가 이쪽 뭐 피부과 어떤 전문의도 아니고 이쪽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신적인 부작용으로는 뭐 이제 쿠싱 증후군, 고혈당증, 당뇨병, 부신 기능 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적인 부작용으로는 이제 피부를 위축시키거나 뭐 소양증, 가려움증이죠. 또 여드름의 여드름 양이라든가 또 이제 양을 늘린다라든가 발진이라든가 접촉 피부염, 뭐 혈관 확장, 모낭염, 담호증,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 주사 앞에서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녹내장, 중독 현상, 그 진균증을 갖다 이제 증식시킨다라든가 피부 건조증,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일으키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제가 이런 전문가도 아니니까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인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어떤 것들을 갖다가 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갖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정확한 명칭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부신피질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우리 몸의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도 인체에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생산을 돕게 되고요. 반대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제 충분하게 되면 이제 자극 호르몬은 줄어들어서 인체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체의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이 뭐 내복약이나 외용제 등을 통해서 인체 밖에서 인체 내로 공급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부신피질에서는 몸에 충분한 양이 호르몬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게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부신피질의 생성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야 워낙 다양하고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피부 증상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용제들 연고류에는요, 소량부터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연고제제들에도 스테로이드가 대부분 함유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으로 이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이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는 이제 상피의 증식이나 진피의 재생 억제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피부의 증식과 재생이 억제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위축된다든지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든지 혹은 색소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가 얇아지게 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암묘농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로이드성 자반이라든지 스테로이드성 주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피부 질환에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제 기전이나 이유는 면역 억제를 통해 항염증 작용을 이제 의도하는 것인데요. 면역 세포의 활성화나 이제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 염증이 억제되고 이런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피부 증상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뭐 여드름 혹은 건선 기타 등등의 각종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처방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로 이러한 각종 피부 질환들을 치료하는 기존에서 근본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역 반응들을 억제를 통해 면역 기능의 억제를 통해 염증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남용할 때는 피부의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의 방어력이 저하가 되고 이제 각종 감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모낭염, 뭐 각종 감염증들이 동반되는 것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피부에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남성 호르몬의 증가나 피지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혹은 이제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단기간에 걸쳐 소량을 사용해서 증상이 급한 불을 끄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몸 안에서 기능이 회복되어 염증이 일어나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제 호르몬이 공급을 받아서 증상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과정이죠. 때문에 외부의 투입으로 익숙해진 몸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점차 이제 잃어버리게 돼서 상실하게 돼서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는 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작용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혹은 탈스테로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한다면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몸이 생리적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신다면 근본적으로 피부의 기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만 부작용 없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점도 있지만, 저렇게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특히 피부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스테로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연고라든가 그런 제제들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이제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피부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사실은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부신 피질 호르몬. 그래서 이 호르몬들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피부의 장벽 기능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사실은 이제 호르몬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호르몬이 왕성하게 이제 분비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밸런스가 깨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에도 어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이러한 호르몬은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쓴 것처럼 호르몬의 부족 또는 과분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갖다가 이제 유발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의 장벽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피부 장벽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는 사실 우리가 인체가 이제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밸런스들이 이제 깨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춘기 때는 이제 이 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이제 2차 성징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분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 호르몬,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 스텐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제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좀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고환을 적출하거나 내과적인 방법으로 안드로겐을 갖다가 이제 소실 또는 이제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은 피부 장벽 손상 후에 오히려 그 이제 회복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촉진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수치들이 증가를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은 감소를 하게 되고 또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이제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밸런스의 그런 어떤 이제 불균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피부도 점점 이제 거칠어지게 되고 그런 영향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더불어서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이 에스트론을 갖다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피부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들도 노화가 되면서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니까는 보습 연고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보습 연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보습 화장품들 그렇죠? 로션이라든가 또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꾸 발라줄 이제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에스트로겐 그리고 갑상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장벽의 회복을 갖다 촉진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갖다 지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폐경기 같은 폐경기 이후에 이제 동반되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의사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어떤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계속해서 또
나오는 얘기인데요.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을 도포하였을 때 각질층의 수분 보유 능력이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두께라든가 탄력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증가를 시키고, 주름을 갖다가 주름이 이제 막 생기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상처 치유라든가 피부 장벽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주사라든가 이런 처방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받고, 또 그런 이제 처방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피부가 자기 기능을 갖다가 좀 되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갖다가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주변에 이제 뭐 어머니라든가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을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별로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호르몬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어떤 2차적인 어떤 신체 변화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 호르몬을 갖다 이제 주사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호르몬의 영향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을 포함해서 우리 살펴본다면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의 회복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피부가 거칠거칠한 거예요. 예. 오히려 에스트로겐 같이 이제 여성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회복이라든가 또 피부의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갖다가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안드로겐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의 회복 하고 그러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 갑상선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인데, 이것이 어떤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또 피부의 어떤 그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이제 회복하거나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방해하는,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뭐 우리의 그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 활력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회복하는데, 피부의 장벽 기능 회복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호르몬까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 피부의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어떤 이제 내적인 요소로서 우리 어떤 대사 과정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산소들이요. 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떤 이제 발생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산소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환경 오염들,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봄만 되면은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아니에요? 또 그리고 어떤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그런 이제 문제들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들, 피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이제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된 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접했었는데, 바로 그러면 바로 미세먼지에 의한
그런 이제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 나사에서 공개한 위성 사진에는 서울이 베이징과 함께 최악의 공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부와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현재 피부학계에서도 시작 단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모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노화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 방어막이 약한 노인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중장년층은 특히 이런 색소성 병변이 생기는 것을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원래도 노인 피부는 팔다리 옆구리 같은 말단 부위는 피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바로 피부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공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자극 접촉 피부염 같은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인 각질층을 손쉽게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피부에서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멜라닌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콜라겐까지 파괴한다. 그로 인해 피부는 더 빨리 늙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미세먼지들에 의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출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를 갖다가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세안, 또 샤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발생기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산소들의 영향, 활성산소의 영향도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해치는, 또 노화를 갖다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미세먼지들이 조금 전에도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은 미세먼지들을 갖다가 미세먼지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가 자꾸 역할을 갖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염증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염증성 이제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또 결국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도 사실 있었어요. 자, 같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모아 인체 표피에 각질 형성 세포에 노출한 결과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세포 내에서 먼지 입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매일 샤워를 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아토피염, 당뇨 환자나 노인 등은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과학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바로 미세먼지가 결국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활성산소들을 갖다 이제 발생시키는데 또 뭐라 그럴까 촉진작용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염증성 그런 어떤 질환을 갖다가 이제 발생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외출 후에 깨끗이 씻고 또 어떤 오염물질들을 갖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렇죠? 이제 표피층에서도 특히 또 이 각질층 이제 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피부의 장벽 기능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이제 다양한 인자들, 영양 인자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어요. 그죠?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또는 뭐 나아가서는 이제 스트레스의 문제라든가 자외선의 문제, 또 어떤 이제 약품으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의 발생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피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다 살펴봤고요. 오늘 7주차 피부 생리학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